자, 이번 단어는 다양한 매체의 확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술 표현 매체의 흐름을 봤어요. 숫, 템페라, 프레스코, 유화를 거쳐서 오브제에서 설치미술, 퍼포먼스, 키네틱, 미디어, 대지미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매체, 그 매체가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가 어떻게 확장해서 미술 활동의 주제나 매체가 확장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네, 마지막에 시계가 째깍째깍 하면서 매체가 확장이 될 때 갔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나온 작품이 요겁니다. 자, 이 작품이 시계라는 작품인데요. 24시간의 영상이 틀어져요. I've always admired Mr. Smithers. I wouldn't have believed it if I hadn't overheard him planning it myself. No time for sentiment. Now, quick, now, what's your plan? Well, it's exactly 4:30. It's time. Hey, Linda, it's me. Are you there? Pick up. Okay, well, it's 4:32, and I came by at 3:25, like we said, and I waited there, but you weren't there, so now I'm at the place that we talked about, Suite 246, and I'm here. Everything's all set, so hope you get here soon. Okay, bye-bye. You girls hungry? You need Dad to buy us lunch? It's 4:30. You get Dad to buy us dinner? Or buy up dinner? You don't want to come? No, I think I'm just going to stay here and take a look at it. 자, 방금 시계라는 작품 24시간짜리의 영상 작품을 짧게 3분 동안 봤는데요. 자, 이 작품은 영화에서 발제한 그 시계들을, 그 시계 장면을 모두 다 편집한, 시계가 나오는 장면을 편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중심, 그러니까 소리에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어떤 소리도 어떤 미술 작품이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소리도 사운드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 아닌 미술 작품에서의 어떤 아트로서, 예술로서, 즉 소리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운드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시계의 소리를 편집해 놓은 겁니다. 사운드 아트. 자, 소리까지 이렇게 확장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조각 작품입니다. 조각인데 어떤 조각이냐, 전통적이라면은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는 조각을 할 텐데 이것은 필름이에요. 사진을 찍은 사진과 얇은 필름, 즉 OH 필름이라고 해서 투명한 필름에다가 사진을 인화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여서 사진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새로운 풍의 조각 작품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 여러분 요즘은 흔하죠. 이런 합성 사진들. 그렇죠? 이게 실제 개를 띄운 게 아니라 합성을 한 거죠. 요즘 이런 사진 합성은 워낙 이렇게 흔한 작품이라서 새롭지 않을 텐데 처음 이렇게 카메라가 나와서 합성해서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선보인 작가들을 처음 봤을 때는요, 굉장히 뭐랄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느냐? 전통 미술이나 전통 회화에서는 아니다. 사진은 어떤 예술 작품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다. 사진도 하나의 예술 장르로 쳐줄 수 있다. 요즘은 이제 사진도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을 소재로 한 예술 사진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4명의 사진 작가들이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받은 느낌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기획전입니다. 사진은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만 작가의 사고와 감성 표현에 따라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기술의 진보는 연출 사진인 메이킹 포토, 컴퓨터를 이용한 이미지 사진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국내 사진의 흐름은 어떨까요? 요즘 사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풍경을 예로 들자면 과거의 사진가들은 풍경을 아름답고 고즈넉한 세계를 묘사를 했는데,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여기저기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아파트도 많아지고 철탑도 많아지고 더 이상 한국의 오지를 가도 철탑이 없는 풍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진가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찾기보다는 파괴된 풍경, 그리고 풍경이 하나의 상처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찍고 있죠. 오형근 작가의 여고생 사진 시리즈 또한 최근 사진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유형학적인 사진, 이런 사진들이 그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그 표현 방법으로 유형학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 들어 미술 시장에서 기술과 예술이 종합된 사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진 전문 갤러리가 문을 여는가 하면 미술 경매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술 사진 작품의 경우 한화처럼 번호를 매겨 그 가치를 높이는데요. 현대미술에서 사진의 영역이 커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존의 미술 시장은 사실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활로를 찾고 있는데, 말하자면 사진이 이제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른 거죠. 사진을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사진만이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조형적인 세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좀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하게 됐죠.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또한 사진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진은 자기 표현 양식으로 가장 적합한 매체인데요. 영상에 친숙한 현대인들에게 사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언어의 예술 사진. 정지된 하나의 화면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현실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 사진을 통해 미지의 세계와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사진이요.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아예 사진이 예술 작품으로서 그냥 당연하듯이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미술책 겉표지에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요 사진인데 요게 사실 실제 작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보면은 변했다가 다른 그림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 3D 아트라고 하는데 약간 뭐 평면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3D 아트라고 배준성 작가가 처음 이렇게 미술 작품을 했습니다. 즉 사진이긴 사진인데 약간 변화하는 사진. 그 다음에 직접 그린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요 작품들은 전통적인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깎거나 화가들이 직접 뭐 손수 뭘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이거나 그쵸? 점점점 미술의 매체가 바뀐 거죠. 숯, 물감, 유화물감, 뭐 템페라 뭐 이런 걸로 해서 점점점점 소리에 이르기까지 소리까지 아예 미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1980년대에 처음 백남준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선보였는데요. TV, 영상 매체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시도한 거예요. TV는 그냥 오락물, 그냥 대중적인 그냥 어떤 가전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백남준이 처음으로 예술 작품으로서 어떤 승격시킨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백남준 작품 TV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아트가 있습니다. 레이저. 이제는 뭐 레이저까지도 미술 작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빛이 인간의 도구가 된 지 어느덧 137년. 어둠을 밀어내고 인간의 활동 영역을 확장해준 빛. 이제 빛은 예술의 옷을 입고 진화를 거듭합니다. 현대 미술 속 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서 보는 전시는 이제 그만. 해석도 설명도 없이 보고 만지고 즐기면 되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관람객의 손이 닿아야 완성되는 흥미진진한 미디어 아트. 까치발로 다녀야 하는 전시장과 달리 뛰고 춤추고 만지며 노는 예술 놀이터에서 주인공은 단연 아이들입니다. 기존의 아트나 예술 전시라고 하는 그 행사들이 한 발자국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림을 관람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저희는 눈으로 즐겁고 귀로 즐겁고 만지면서 즐거운 전시가 좀 어떨까라는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미술관이란 제목으로 이미 일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 전시는 다양한 빛을 소재로 한 설치 미디어 작품전인데요. 거위 깃털로 만든 4m의 거대한 모빌은 경이로운 그림자를 연출하고 검은 그림자 속에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비치는가 하면 찰나의 움직임을 연속 동작으로 재생해서 수많은 분신을 뿌려놓은 듯한 작품도 있습니다. 사람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요. 5초 전의 영상을 약 5초 동안 카메라가 먼저 촬영을 하고 그거를 빠른 속도로 재생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걸어가지만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또 흔한 일상 소품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 물건 안에 숨어있던 그림자가 튀어나오는 작품까지 놀라운 체험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창의적으로도 예술 작품이 된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내 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한편 최근 한국 작가들이 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 전시도 열렸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빛과 그림자로 신비로운 도시 야경을 그려내는가 하면
아크릴 격자 속에 형광 물질을 칸칸이 넣어 빛을 발하게 만든 입체 작품, 또 철판을 휘고 겹쳐서 만든 대형 조명 등까지 소재도 형태도 갖가지입니다. 과거에 빛을 소재로 한 미술 작품들은 캔버스 안에서 빛의 명암을 표현하는 것에 그쳤다면은 현대에 와서 인공 조명이나 LED, 강섬유화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빛 자체를 미술 작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전구도 새로운 캔버스가 됐습니다. 전구 속에 각종 소품을 넣어 우리 사는 세상의 축소판을 빚어낸 거죠. 그런데 무언가를 향해 손짓을 하는 관객들. 카메라가 찍은 관객의 얼굴은 전묘화 같은 초상화로 나타나는데 자세히 보면 명화 속 미인의 얼굴이 조합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가오면 체온을 감지해 빛으로 반겨주는 곤충도 있습니다. 이 기계 곤충들을 만든 이는 키네틱 아티스트 김동호 작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곤충들은 사람이 오면 가만히 있거나 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곤충들은 사람이 오면 더욱 반응을 하는 거죠. 빛으로 사람을 반기는 정다운 곤충.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가가 애용하는 재료는 좀 특별합니다. 바로 버려진 소형 전자제품에서 분리해낸 부품을 재활용하는 것. 폐기물에 빛을 넣어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작업이죠. 이렇게 작가는 버려진 재료를 활용해 빛과 생명의 이미지를 탄생시켰습니다. 입체적인 것보다는 움직이거나 키네틱적인 요소를 갖거나 라이트 아트 혹은 뭐 빛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관객한테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예술가들의 중요한 작품 수단이 된 빛. 그런데 이 작품에서 빛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매미 같아요.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소리. 메뚜기 같은 소리가. 최근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소리. 사운드 아트가 현대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사운드 아트는 2007년에 이르러서 이제 대한공간이라든지 미술관의 전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신진 작가들이 사운드를 중요한 매체로 다루거나 아니면 사운드 전문 아티스트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복잡한 광화문 한복판, 도로변에 한참 동안 서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이 남자. 거리를 향해 마이크를 든 모습도 왠지 수상하죠?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질문도 단박에 외면하고 작업에 열중하는 이 사람. 사운드 아티스트 김영섭 작가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차가 지나갈 때 나는 그 바람 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 그것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사람 소리가 같이 녹음이 되면은 이게 소리는 이렇게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거리에서 채집한 소리를 갖고 작업실로 돌아온 김영섭 작가. 시끄러운 자동차 소음을 모아 뭐 하려는 걸까요? 그러니까 길에서 녹음한 그 도시의 거리의 노이즈거든요. 차 소리들, 차들이 움직이는 소리들. 처음에는 차 소리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소리들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많은 소리들이 중첩이 되면서 다른 느낌의 소리들로 바뀌는 거예요. 켜켜로 쌓아올린 자동차 소음은 이렇게 보이는 설치 작품 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소리가 되는데요. 얼핏 비슷하게 들리지만 이 속엔 각기 다른 세 가지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뭐냐면은 찻소리예요, 찻소리. 이 찻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파도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폭포 소리 아니면 바람 소리, 자연의 소리처럼 이렇게 변하게 만든 사운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 같은 경우는 실제 자연에서 녹음한 매미 소리인데 이 자연의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인공적인 소리로 변해요. 세 번째 소리는 건물에서 녹음한 소리예요.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들이 돌아갈 때 나는 그 바람 소리들을 녹음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들은 이 입체물과 함께
전시가 되면서 정체불명의 비생물체 같은 그런 느낌의 소리로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장소, 다른 소리들이 모여 세상에 없는 공명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치 작품, 소재가 좀 특이하죠? 도로 안전을 위해 거리에서 세우는 라바콘. 작가가 이 라바콘을 작품의 주 재료로 선택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양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확성기 형태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한 도구지만 때론 통제의 수단이기도 한 라바콘의 이중적인 의미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작가가 꺼내놓은 또 다른 작품, 흡사 LP판을 닮은 접시 모양 원반인데요. 이 접시에서 나는 소리는 다름 아닌 컴퓨터 키보드 치는 소음. 이 접시를 이용한 설치 작품, 사람 하나 없이 키보드 소음이 담긴 접시만 놓여있죠. 예를 들면 악플이라든지 뭐 상대방을 비하하는 글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배면이 없이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맛있는 식사가 역설적인 거예요. 오랜 시간 소리를 시각화해온 작가는 외국 유학 생활에서 느꼈던 고독을 작품에 녹여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저장 용기면서 예술품인 도자기 속에 생활 속 소리를 담아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사운드 아트 설치 작업을 하는 첫 세대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 이후로 다양한 이제 미디어 아트 작품과 사운드를 결합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황이죠. 여기 관람객들이 깜짝 놀라는 소리 작품이 있습니다. 전시장 바깥에서부터 소리가 났는데 공사장 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그런 소리 같아요. 사실 스피커에서 울리는 큰 진동음 때문에 노란 풍선이 움직이는 것. 그런데 이 소리의 정체는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법원이라든지 국회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아니면 무엇을 판결할 때 치는 그 망치 소리를 의인화한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스피커에서 이 소리가 날 때마다 가운데에 있는 풍선은 힘없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개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운드 아트 작품에선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습니다. 고장일까요? 사실은 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리는 있지만 사람이 못 듣는 아주 저음의 소리가 지금 계속 울리고 있는 거죠.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 느낌,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연출을 해본 거예요. 현대인을 억압하고 언로를 차단하는 사회 구조를 소리 작업으로 드러내는 김영섭 작가. 일상 소리를 통해 그가 말하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너무 도시의 노이즈 숲에서 살면서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모든 소리들에. 그래서 이런 일상의 소리가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다시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반추하기 위해서 이런 일상의 소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오감으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현대미술. 현실을 담고 꿈을 펼쳐주는 현대미술의 새로운 소통 창구입니다. 네, 다소 좀 길었는데 작품 설명이었습니다. 레이저, 빛과 소리의 아트예요. 처음엔 유화 이런 거에서 불감으로부터 오브제, 물건, 요즘은 사진, 그 다음에 홀로그램, 그 다음에 빛의 라이트 아트, 비디오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소리까지, 자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외에도 어떤 게 또 예술로서, 미술 작품으로서 확장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라이트 아트를 한번 따라해 보는 건데요. LED로
이렇게 투명한 투사지에 LED를 넣고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하나의 어떤 소망, 실제 강에다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어떤 소망을, 빛을 담아서 소망을 전달하는 뭐 이런 작품도 할 수 있겠죠.